개발 과정과 상품성에 대해 상세하게 직접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조 시스템 설계팀의 이윤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EV3의 실내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EV3를 타고 많은 분들이 컴팩트 SUV인데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먼저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이라고 그렇고, 그 다음 실내 대시보드가 낮아서 개방감이 좋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는 오늘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쪽에 4개 이미지가 글로벌 컨셉카의 이미지입니다. 이 컨셉카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칵핏 아래에 발 공간이 전부 다 이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저런 이미지를 원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양산 차들을 보면 컨셉카하고 다르게 가운데 공간이 어떤 부품들로 막혀 있습니다. 저렇게 막는 부품들 중에 하나가 공조 시스템의 H백이라는 부품입니다. 저희가 고객 설문조사를 해도 고객들도 디자이너들하고 비슷하게 저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쓰기보다는 넓은 발 공간으로 쓰고 싶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H백 시스템을 간단하게 띄워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칵핏 아래쪽에 이렇게 노출량이 적지 않은 노출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백만 노출된 게 아니라 덕트류도 있고 또 다른 부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을 또 가려줘야 되니까 콘솔이라고 하는 부품으로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 콘솔이라는 부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승객의 거주 공간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H백의 사이즈를 줄여서 저런 노출량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작아지면서 성능이 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아지지만 공조 성능은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이 CNH백의 개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H백 슬림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이 기존 구조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저 부분이 냉방과 난방을 담당하는 열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저 열교환기가 세로로 서 있는 저 높이, 그리고 저 초록색으로 표현된 저것이 이제 도어인데요. 그 도어가 회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열교환기의 높이와 저 도어의 회전 공간이 합쳐져서 저 정도의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로로 돼 있던 저 열교환기를 가로로 굽혀서 쌓았고요. 두 번째는 회전 운동을 하는 저 도어를 직선 운동을 하는 슬라이딩 도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객 발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 덕트 연결부를 차량 전방으로 이동해서 발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컨셉을 적용해서 세계 최초의 가로적층형 CNH백 구조를 개발하게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내부의 화살표가 이제 공기의 흐름을 표현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한 이 구조가 많이 좀 단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구조의 기본 성능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뒤에서 그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신의 지백을 EV3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칵핏 아래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 결과로 특히 동승석 기준으로 승객의 발 공간이 한 6cm 정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들이 있는데 한번 앉아보시고, 저도 이렇게 앉아보고 이 편안함의 차이를 확연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오히려 성능적인 측면도 풍량은 많아지고 소음과 소비 전류는 줄어드는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차 성능도 냉난화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내 지백의 개발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아 EV3에 적용해서 넓은 발 가속 공간을 확보했고 또 쾌적한 실내 공조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넥스 EV3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공격적인 아마 디자인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고객 경험 시나리오가 요구될 텐데 이 실내 지백을 활용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계속 높여가려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열에너지 시스템 통합 시스템팀의 박창민 선생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에너지 시스템 설계팀 박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경우 겨울철에 히터를 틀게 되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한 차량의 중량이 무거울수록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비를 향상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량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EV3에 적용된 효율과 중량을 개선한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은 냉각수 냉매오일을 적용한 모듈 히트 펌프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두 번째로 공기열원과 PE열원을 동시흡을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 동시흡을 방식을 통한 히트 펌프 성능 향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히트 펌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히트 펌프 시스템이라는 냉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어컨을 틀면 실내에는 여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실외기 보면 뜨거운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뜨거운 공기를 실내에 넣어주게 되면 히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터 펌프 시스템은 전기를 이용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서 당사 전기차는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서 히트 펌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듈 히트 펌프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트 펌프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냉각수 시스템과 냉매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냉각수 시스템은 냉각수를 이용해서 모터나 배터리의 열을 관리할 수가 있고 냉매 시스템은 냉매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 히트 펌프 시스템을 이용하여 히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나 모터의 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냉각수 부분을 보시면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쿨런트하고 냉각수 밸브 EWP가 있는데요. EWP는 전자식 워터펌프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냉각수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밸브를 새로 개발하여 냉각수 밸브의 개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매 부분을 보시면 복합 열량기 칠러와 냉매 밸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듈화해서 냉매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듈을 통해서 에어컨 배관이나 냉각 소재 등 부품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중량 절감을 많이 해내었는데 상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효율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냉매 시스템을 활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은 다른 열원을 끌고 와서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열원을 어떻게 끌고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원은 외기 열원과 구동 열원이 있는데요. 외기 열원은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열원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고, 구동 열원은 모터나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남은 팬 열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보시면 외기 열원이랑 구동 열원은 선택적으로만 선택할 때는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외기 열원과 구동 열원은 동시에 운전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히트펌프 성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열원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제어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EV3에는 모듈화된 차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모듈화를 통해서 부품수를 44% 축소할 수 있었고 중량을 4.5%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개선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여 난방 건조 성능을 6에서 10% 개선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환경 조건별 최적화된 열관리 제어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도 히트펌프 성능의 효율을 향상하고 중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주행거리 걱정 없이 히터를 틀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전력 제어의 활동 공입니다. 그동안 저희에서 전기차를 이용하셨던 고객님께서 느끼셨던 부분입니다. 전기차에는 큰 배터리가 있는데 왜 시동을 걸어야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간단한 전자구로 영화 시점, 에어컨, VPL도 사용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라는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전기차 전제어 변경을 통해 개선하려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설명에 앞서 먼저 간단한 동영상을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현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 버튼을 한번 누르면 파워온 상태가 됩니다. 히터 및 에어컨, 실내 VPL 등의 편 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동영상이었지만 보시는 동영상에서 이제는 시동 버튼 1의 조작으로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전원 스테이크 단순화, 보존화 배터리 사용 확대, 유틸리티 모드 사용성 개선,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전기차 전원 제어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전기차 전원 제어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은 계층적 구조로 동작이 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전원 회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져 있고 중앙에 있는 전원 스테이트는 바로 아래에 있는 전원 회로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즉, 오픈 상태에서는 빗불 IG3의 전원에 연결된 전자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ACC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멀티미디어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그니션 상태에서는 고전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이 가능한 레디 상태에서는 고전압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차량의 기능, 즉 고객께서 실제 사용하시는 기능들은 사용 가능한 전원 스테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실외 VPL을 시동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적 제한으로 인하여 오프, ACC, 메인테넌스만 사용 가능하나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경우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드와 주행은 보존압을 상시 사용하는 시동 상태에서 동작되도록 개발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에서는 유틸리티 모드를 보존압 배터리 충전, 실외 VPL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존의 전기차 전원 제어 컨셉에서는 차량의 전자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동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고객이 전기차를 손쉽게 조작하고
그리고 주행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객의 기질을 이용하기 어려워 ACC 중앙에 보이는 ACC와 이니비션 스테이트를 파워 스테이트로 통합하였고 기존의 레디 상태, 즉 시동 상태만 사용했던 고전압 배터리를 이제는 파워 스테이트로 사용하여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하여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에 있는 기존의 전기차 전원 제어 컨셉 대비 이제는 시동 버튼들의 조작으로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파워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변속이 가능하여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15분간 사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장시간 차량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유틸리티 모드 사용 속도와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는 유틸리티 모드를 시동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파워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테이트의 말고 핸드폰의 단축 메뉴와 같은 킥 컨트롤 메뉴를 통해서도 유틸리티를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어 사용 편의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 후 해제하는 방법도 다양화되었으며 특히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하고 바로 주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시동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드 동작 전원 스테이트를 시동 상태에서 파워 상태로 변경을 하여서 이제는 유틸리티 모드를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시후에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기차 전원 제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냉난방 구조, 실내 분리표현 같은 편의 장치를 항상 시동을 걸어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시동 버튼들의 조작으로 파워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으며 유틸리티 모드 동작 전원 스테이트를 변경하여 유틸리티 모드를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실내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드 지기 및 해제 방법 등이 다양화되어져서 이제는 전기차를 손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는 전기차가 더 이상 이동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원 제어도 시동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꺼지며 간단한 조작으로 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한 모습으로 변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